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밝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TF팀을 꾸리고 개통 지연 원인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두 번의 개통 연기로 행정 불신을 넘어 선출직 공무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증 역시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이 될 것인지, 그리고 개통은 언제쯤 가능할지 김포도시철도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김포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TF가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게 이 TF에서 제대로 검증을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개통을 한다라고 또 시민들께서 알고 계셨고, 네. 또 해가 바뀌어서 올 지난 7월 27일은 꼭 개통하겠다 이렇게 또 시가 약속을 하고, 또 두 사람 국회의원도 어쨌든 그렇게 시민들에게 많이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개통이 연기됐는데요. 지난 7월 3일 날 그 정하영 시장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좀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좀 주행 안정성이 확보되면 개통하면 좋겠다고 통지가 왔다고 그러시길래 이 부분은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좀 알리고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연기 사실을 알렸고요. 지금 이제 가장 철도 전문 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쪽에 안전성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착실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지금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검증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지난번 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성 원장님께 제가 첫 번째는 전화를 요청했고 두 네. 번째는 직접 만나서 좀 검증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전문 기술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말 정도는 주행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 개통 지연 사태 이후에 국토부에 이 TF팀을 이제 구성을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또 건의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 TF팀에 이제 원인 검증을 해야 하는 이제 의무가 있는데 현대 로템 등 좀 감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들어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이낙연 총리 그리고 네. 김혜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네. TF팀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이 TF팀은 안전성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철도가 이제 안전성이 테스트가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 예를 들어 이 운영사 또 사업단 그리고 또 차량을 납품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또 교통안전공단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이후까지 총괄적으로 일을 보는 TF팀이고요. 특히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차량 제작을 납품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이외에도 전반적인 사항을 다뤄야 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개통 지연 사태 이후에 교통안전공단과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주행 안전성 검사를 김포시가 일부 무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또 이제 의견을 밝히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김포시에서는, 그러니까 정하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도시철도의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했다라고 또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2월에 최초로 떨림 현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네. 올 4월에 집중적으로 떨림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륜 삭정이라든지 방향 전환을 통해서 떨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이제 김포시의 입장이고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 떨림 현상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반된 견해차가 있어서 지금 사안이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교통안전공단의 견해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면담 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혜미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또 정하영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또 시민들께서 두 차례 연기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김포시가 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교통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어쨌든 안전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좀 개통이 두 번이나 연기된 만큼 개통을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TF를 구성해달라 해서 그 김현빈 장관께서 동의를 해서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개통 지연의 가장 좀 큰 원인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차량 떨림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해법으로는 차륜을 삭정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김포시가 이제 보완점을 내놨는데 또 일부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운행도 아직 안 한 도시철도의 차륜 삭정이 가능한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지적에 일면 타당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김포는 좌회전보다 우회전이 전체 61%가 좀 많고 네. 표정 속도가 그 다른 40km, 철도에 비해 또 40km 빠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빠르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마모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차량의 방향 전환을 해줘야만이 차량 그 방향 전환을 통해서 폐마모를 줄여야 되는데 아마 시험 과정에서 그렇게 좀 정밀하게 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 아무래도 그 좀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안전성이 담보되고 개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도 확인을 한 게 이제 다른 철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6만 킬로를 달리면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나서 차륜 삭정을 한다. 그런데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차륜 삭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속도가 의견을 내기도 빠르고 했는데요. 네. 또 회전, 우회전이 61% 좌회전보다 많고 이런 아마 김포 도시철도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륜을 삭정을 하게 되면 교체 시기도 조금 더 빨라지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 삭정을 하고 폐마모가 심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운영사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와 네. 연동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히 곡선 구간의 속도를 좀 전체 속도 시간을 맞추면서도 예를 들어 곡선 부분에 차량 속도를 좀 줄인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운영해 보면 이걸 보완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몇 개월 만에 삭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아마 뭐 이 삭정 시기라든지 차량 교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차량 삭정 기계를 우리 김포 그 운영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예. 재정에 좀 출혈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 메트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골드라인에서 이 운영을 맡았는데요. 자기들 지금 그 저가에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운영을 6개월, 1년 해보면서 비용들을 이렇게 추계해 보면 이렇게 김포시에서 운영사에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될지 아니면 뭐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될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입찰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김포시와 주식회사 골드라인이 합의한 대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그 운영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또 재계약할 때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뭐 김포시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국토부에도 또 큰 분노를 보이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직접 이제 면담을 하셨잖아요. 예. 국토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사이트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그 운행 시기를 뭐 좀 늦추는 것 늦춘 아니냐.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절대 그런 지나친 오해고요. 국토교통부나 안전공단에서는 지난번에 강원도 가는 KTX 탈선 사고도 있었고 또 경전철 우이선이라든지 인천 지하철 2호선 또 김해 경전철 이런 운영 용인 그 도시철도 이런 과정에서
문제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무인 전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한 이후에 개통하라는 그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의 입장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조기 개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는 뭐 원칙대로 입장이지만 안정성만 점검된다면 행정 절차는 굉장히 축소해서 좀 빠르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기도 하고 또 국토교통부도 그런 입장이라서 일단 안전성 점검, 주행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행정적 절차가 예를 들어 2달 걸린다면 그걸 좀 더 한 달이라든지 한 달 걸릴 거면 보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역할은 뭐 저희들 국회의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확히 개통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2번이나 네. 연기를 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요. 또 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안전성 진단이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해서 2달 안에 개통하겠다, 뭐 3달 안에 개통하겠다, 아니면 한 달 후에 개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철호 의원께서는 뭐 빠르면 뭐 한두 달 안에도 개통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안전성 확보만 된다면 행정 절차는 확 줄여서 좀 빠르게 염원인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총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김포시나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이 좀 조기 개통에 좀 목이 말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기 개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이후에 우리 45만 시민들의 그런 그 안전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또 오히려 정치적 뭐 총선 전에 개통이 안 된다. 그럼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시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이거는 시민들에게 좀 그 소상하게 알려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 그렇게 7월 3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바로 그날 오후에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소상하게 알렸고 그 알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이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나 또 국회의원 2사람이나 시의원들이 충분하게 역할과 기능을 못해서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저희들 뭐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지금 개통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철도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완벽한 정밀 검증이라는 거 없거든요. 아무리 네. 완벽하게 정밀 검증을 해서 시행을 해도 시행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탈선이라든지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운행을 테스트만 하면 기준 이하로 나와서 테스트가 통과되면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장기적인 정밀 진단이랄까 이런 거는 또 장기적으로 뭐 철도기술연구원 이런 쪽에서 철기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과 또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가는 게 네. 이제 투트랙으로 볼 수 아무리 있다.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운전을 해도 또 운행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지금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지금 김포시 지역 가장 큰 현안은 도시철도 개통 문제입니다만 다른 이외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시철도 개통이 가장 큰 해난이고요. 특히 이제 가을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김포시 해난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SOC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이제 3개 공모에 응했는데 네. 올 연말 결정에 3개 그 공모 사업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제가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 뭐 현 지지율대로라면 조심스럽게 좀 점쳐보자면 내년 총선에도 그 민주당 우세가 좀 점쳐진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김포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정치 지형이 과거에는 워낙 그 자유한국당 지금 보수 진영이 워낙 지형이 좋았던 곳인데 김포가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치 지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좋은 지형으로 그렇게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물 경쟁력이랄까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흐름이 괜찮은데요. 또 뭐 수출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난들이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민심이 바뀌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포갑 지역구에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유정복 전 인천시장께서 또 김포의 초대 군수와 초대 시장을 하고 3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그 호감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출마설이 고촌에 또 집도 있기 때문에 출마설이 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시면 또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현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문제도 그렇지만 참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한강 시내폴리스 예. 문제입니다. 이게 뭐 최근에 법정 소송까지 좀 휘말리면서 또 다시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 시내폴리스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5년 전 김포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때는 원외위원장이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환경부 차관, 뭐 국토교통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만나고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그 좀 이렇게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한강 시내폴리스는 이제 영상산업단지고 김포시의 랜드마크라서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행정적인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이제 민간 시공사 운영 과정에서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좀 소송도 붙었는데 도시공사에 알아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믿고 있는데 어쨌든 좀 빠른 시일 안에 토지주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당초 계획대로 영상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뭐 외국의 유명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사도 들어오려고 하고 또 뭐 일부에서는 블록체인 그 밸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미 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미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는 산업단지고 절반은 이제 주거 지역인데요. 이 그 15만 평에 정말 첨단 산업단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김포시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세수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그 7성급 호텔이 한강변에 한 10,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멋진 호텔까지 들어와서 우리 김포 시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그 랜드마크가 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제가 할 일은 다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심부름하고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김포가 사실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정체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어떻게 좀 앞으로 민선 진행돼야 7기에 들어오면서 정하영 시장께서 김포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쭉 점검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1년쯤 걸렸고 지금 이제 풍무 역세권을 비롯해서 걸포 사지구 또 여러 가지 체육 문화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계획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정하영 시장께서 초원지리 건물들이 거기에 주물단지에 대한 환경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거기에 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한 150만 평 정도의 경제 자유구역을 정하영 시장이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도 좀 현대화하고 또 환경 문제도 해소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제 민선 7기에 한 2년 차, 올 지금 2년 차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현안이 지금 많은 만큼 김포 시민들 좀 편치 않은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하시면요. 시민들의 그 기대가 도시철도 개통이었는데요. 두 번이나 연기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철저하게 좀 점검하고 대비를 못해서 시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철도 개통 연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 잡고 김포시의 크고 작은 해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